2012년 겨울 뉴스는 없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조합원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장 강력한 공정방송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투자,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정운영과 함께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운영의 타임라인. 예, 3부 순서입니다. 일제하에서는 광복군으로, 과거 독재치하에서는 민주투사로 일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고 장준하 선생. 지난 토요일 장준하 선생을 결례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해는 경기도 파주시 장준하 공원에 안장됐습니다. 앞서 장준하 선생 사인 진상조사 공동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장준하 선생이 머리를 가격당해 숨진 상태에서 추락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추락사가 아니란 얘기죠. 이번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감회가 남달랐을 분을 이 자리에 오늘 모셨습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을 조사한 고상만 전 조사관이 그 주인공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국민TV 라디오 방송 개국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첫날 첫 방송에서 예. 다른 사건도 아닌 장준하 선생님 사건을 이렇게 제일 먼저 다뤄주신 것에 대해서 장준하 선생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유, 응당히 다룰 일입니다. 자, 우선 일전에인가 제가 한번 나눠뵀을 때 언뜻 지금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근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짧게. 저는 이제 지난해까지 이제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예. 지난 11월 말경에 그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예. 뭔가 역할을 좀 하는 것이 제가 스스로 자임하는 역사적 소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 중립을 지킬 수가 없어서 이제 사표를 냈고요. 예.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이제 15년 전서부터 판문점 김문중이 사건 등 이제 구로문사 관련한 일에 대한 관심도 많았는데 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그 김광진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가 예. 이런 구로문사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해보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가셨군요. 네, 그래서 예. 이제 3월 1일서부터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앞으로 김광진 의원실에서는 이런 사안을 집중 조사하고 또 의정 자료를 만들고 그런 일을 하시겠군요. 저는 군 의문사와 관련한 일을 아마 중심적으로 해서 군 의문사 현재 군대에서 사망한 의혹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기구가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도 12월에 그 기간이 종료되면서 해산해 갖고 아무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 해 120여 명가량이 지금 군에서 사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조사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도 군 의문사가 한 해에 120건 정도가 발생합니까? 한 해 약 120여 명 정도가 군에 갔다 돌아오진 못하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 약 3분의 2 정도는 3분의 2? 예, 3분의 2 정도가 군에서 자살한 것으로 이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의문사라고 하는 건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면 예. 군 헌병대가 수사한 결과를 유족이 그 수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의문의 죽음인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의문의 죽음에 대해서 국방부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 넘기고 있죠. 뭐 대학에서 떨어졌다든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마음이 심량하다든지 뭐 이런저런 이런 문제로 이제 치부해서 끝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례를 치르지 않고 최대 20년 이상 넘도록 20년이요? 예, 20년 이상 넘도록 지금 군대 병원 냉동실에
보관돼 있는 시신이 약 23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건 뜻밖이네요. 예, 뭐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나중에 국민 TV 라디오에서 이 문제도 한번 좀 따로 한번 이 좋겠습니다. 내용으로 모시기로 하고요. 예. 오늘 고 선생님을 초대한 것은 이제 장준하 선생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지난달 26일, 즉 3월 26일 이정빈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팀 법의학자죠. 예. 이분이 장준하 선생 시신을 감정한 결과 장 선생이 그동안에는 추락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머리를 가격당해 숨진 상태에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 얘기는 그간 당국이 발표한 추락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 이정빈 교수님 결과를 보면서 크게 우리 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하면서 장준하 선생님이 사실상 그 기존에 알려진 것과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추락사했다라고 저희는 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까지 장준하 선생님의 그 추락 현장이라고 알려진 포천 약사봉 계곡을 추락 장소라고 한 번도 언급한 사실이 없어요. 추락 장소로 알려져 있는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우리는 그곳을 장준하 선생의 사체가 발견된 현장이라고 그랬지 추락했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법의학자이신 우리 이정빈 교수님께서 법의학 관점에서 권위 있는 그러한 판단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사실을 소상하게 알려줬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 이제 저희 조사 결과와 또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법의학적 감정 결과를 결합시켜서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한 1년 넘게 조사했지만은 진상규명 불능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진상규명 불능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당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크게 3가지 조항이 있었는데 하나는 기각이 있었습니다. 기각은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장준하 선생이 실족사한 것이 맞다. 이러면 기각 결정을 하도록 재조사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사실이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한 걸 조사한 건데 의문이 없다. 그래서 기각인 거고 두 번째는 인정이 있었습니다. 인정은 뭐냐면 사실과 달랐다. 즉 민주화운동 과정에 외부의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게 인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나름대로 인정 쪽에 대한 그러니까 그 장준하 선생님이 사실과 다르게 추락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장준하 선생님이 산행을 하던 중에 하산하는 길에 이제 숨졌다. 그런데 저희는 장준하 선생님이 산행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사실은 판단을 했고 이는 저희만이 아니라 75년도에 이 사건을 조사했던 당시 의정부 지청의 서도냥 검사 역시 산행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1시간 반 이상이 필요한 시간인데 불과 40여 분밖에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행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장준하 선생님이 산행을 하다가 실족했다는 기존의 그런 주장이 사실과 틀리다라고 이제 봤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이번에 이제 작년 8월 2일자에 그 포구 과정에서 이제 장 선생님의 유골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저희가 이걸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당시 여러 가지 이제 유족의 반대도 좀 있었고 우려도 좀 있었고 등등등 있어서 그걸 확인하지 못한 점이라든지 또 당시 정보기관의 자료를 보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몰라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남겨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확인 안 됐기 남겨뒀는데 여기는 이제 진상규명 불능이라고 하는 법적 조항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쉬운데 저희가 이제 진상규명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차후에 재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재개가 되도록 돼 있는 게 진상규명 불능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문사위원회가 여기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3기든 다시 새로운 형태의 국가 차원의 재조사가 된다면 그때 즉각적인 재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1에서 100까지 완벽하게 밝히겠다. 이런 의지로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겁니다.
저도 장 선생의 사고 현장으로 알려진 약사봉 계곡을 가봤습니다. 예. 작년에 천도제 때. 그런데 그 골짜기가 저는 우선 거기가 등산을 가는 곳인지가 쉽게 납득이 잘 안 됐고요. 네, 이번에 네. 갔을 때다 보니까 길이 안 좋아서 아주 바위 같은 거는 줄을 잡고 걷는데 아니 서울의 주변에도 예, 산이 예. 쌔빼리 있는데 네. 그까지 왜 등산을 가시는지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떨어졌다고 하는 그 절벽에도 봤습니다만은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라면 거리로 내려올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저희가 조사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이제 굉장히 많이 들었고, 예. 그리고 장 선생님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하면서 사실 제가 그 이전만 해도 등산화도 없었던 사람인데 예. 이 사건 조사하면서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산화를 새로 사갖고 그러면서 이제 등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장 선생님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측근에 있는 많은 분들, 특히 그 아드님이나 이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예. 장 선생님이 굉장히 그 산을 잘 타고 좋아하셨는데 아. 그런데 가셔서 하시는 일이 주로 뭐였냐면 잔소리꾼이었다는 겁니다. 산에 가서? 예. 뒤에서 조심해라. 위험한 데 가지 마라. 그렇게 걸으면 안 된다. 호랑이 걸음으로 걸어라. 팔자로 걸어야 미끄러지지 않는다. 뭐 이런 잔소리를 끊임없이 해서. 아니, 근데 그런 분이 이랬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장 선생님이 누구보다 산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 이 산에 대한 위험성 또한 매우 잘 알아서 그와 같이 산행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고 실제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고요. 저도 그 현장을 수십 번 갔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누가 봐도 내려갈 수 있는 지점이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 거의 아닌데 한 7, 80도가 넘던데요. 아닌데 이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가야 되니까 갔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매우 뭐 누구나 가서 보시면 그것이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글쎄요. 또 혼자 가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 한 명과 같이 갔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을 목격했다고 하는 뒤에 김용환 얘기를 씨.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그분이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그분을 끌고 갔다. 말이 안 되죠. 작년에 장 선생 묘소 이장 과정에서 요구리 발굴돼서 다시 이제 사인을 두고 논란이 됐을 때 그 무렵에 국회 부의장 출신의 정의와 새누리당 의원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죠. 장 선생의 두개골 사진이 나에게 외치는 것 같다. 네. 타살이라고. 예, 그래서 예, 아주 예. 특히 새누리당 의원이 올린 글이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정빈 교수팀 이런 법의학 조사 결과 등으로 인해서 타살이 기정사실화됐다면 이제는 그 타살의 범인을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 조사관의 입장에서 예. 이 사건을 조사했던 사람이고 또 여전히 이제 조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타살이 기정사실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무리하게 나간 측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타살의 의혹이 더 짙어졌다. 그게 이제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예. 이런 타살의 의혹이 짙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 차원의 재조사가 예.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예.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공고해졌다. 예.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 차원의 재조사가 가능하다면 예. 그리고 이것을 박근혜 정부에서 수용해서 입법을 통해서 이제 법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반드시 두 가지의 권한이 확보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는 저희가 지난 그 의문사위원회에서 조사 당시에 확보되지 못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던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 지금의 이제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인데요. 예. 이 문서고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문서를 조난하고 있는 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문서고를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신데 못 들어갔습니까? 전혀 저희 그 기관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아니, 그 의문사위원회도 장관급이 지휘하는 국가기관인데도요. 저희가 그 문서고는 고사하고 예. 기무사 문 앞에 가서 정문 앞에서 연장하고 농성했다면 믿으실까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같은 정보기관인데도 저희가 그 기무사에 들어가서 문서를 좀 보겠다. 실질 조사권을 발동해서 갔는데 예. 문을 걸어 잠궈 버렸어요. 법에는 조사 권한이 있었죠. 저희가 실지 조사권이라고 하는 특별법에. 이름으로 있었는데 예. 그 정문 앞에서 그 당시에 그 상임위원이었던
상임위원이었던 김희수 변호사 당시 차관급이었는데 예. 그분을 비롯해서 저희 조사관들이 기무사령부를 들어가겠다 했더니 문을 걸어 잠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앞에서 앉아갖고 연좌시를 냈어요. 국가기관 공무원들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기무사령부는 단 한 장의 문서도 저희한테 주질 않았습니다. 요청은 했는데 저희가 요청했는데 딱 6자였죠. 조난자료 없음 끝 이런 거였고 이제 국정원은요? 국가정보원은 저희한테 자료를 상당 부분을 제공을 했어요. 아, 그래요? 상당 부분 제공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예. 저희가 가장 알고 싶었던 75년 8월 17일 장준하 선생님이 사망한 후에 일보가 있었어요. 그날 그 장준하 선생님 사건이 나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린 8월 17일 밤 9시에 이 사실을 알린 일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장준하 선생님 사건 현장에 검사가 방문을 했고 예. 검안 의사가 방문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경찰서장이 방문을 했고 그리고 당시 보안부대장이 방문했는데 이런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 반드시 있다. 예. 이것이 바로 당시 우리가 조사하면서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나 또 이 보안사의 관계자분들을 확인했을 때 밤 9시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그 다음 자료가 있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게 당연하죠. 없다는 건 이상한 일이다라는 진술까지 저희가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이 그 다음 자료를 저희한테 협조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지금도 반드시 이 자료가 거기에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이었냐면 저희가 문서를 달라고 요청하면 네. 자기네들끼리 검색하고 자료를 자기네들끼리 확인한 후에 줬는데 실제로 그 자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기무사령부는 단 한 장의 문서도 없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장준하 선생님이 재판을 받은 건 다 군사법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문서는 보안사령부에 있는 건데 그런 문서도 없다라는 것. 두 번째는 하늘이 쪼개져도 반드시 있을 수 있는 한 장의 문서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뭡니까? 사건 현장에 그날 밤 장준하 선생님이 사망한 날 그 인근 보안부대장이 그 현장을 방문했어요. 인근에 그리고 부대가 있었죠. 예, 부대가 있었죠. 보안부대가 있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2번을 불렀을 때 이 사람 현장 안 갔다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 저희가 보니까 눈을 보니까 갔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입증할까? 그래서 그 사람의 당시 운전병을 병적 기록부를 통해 확인했고 불러서 찾았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들은 바 8월 17일 밤 12시경 보안부대장을 태우고 현장에 갔다는 진술을 입수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불렀더니 바로 사실 거짓말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확인을 했는데 뭐 했냐 했더니 16절지 분량으로 예. 텔레타이프를 작성해서 보고서를 당시 진종채 보안사령부에 보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서는 반드시 줄 거라고 기대했고 보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또다시 조난자료 없음 이렇게 한 거죠.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직접 검색권 문서를 갖다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강제 수사권 아, 예. 예 강제 수사권 보장돼야 된다. 이게 특별법에 담겨져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 이 두 가지가 과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특별법에도 명기돼 있지 않았습니까? 없어요. 아, 없었네. 예, 없었습니다. 아니 아까 저 뭐야, 실지조사권이라고 조사권이 하는 거는 한쪽 우리가 다릅니다. 현장을 갈 수 있었는데 예. 현장을 가는 거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 비밀 취급 인가증 그리고 강제 수사권이라고 하는 건 압수수색권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압수수색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런데 방금 중앙정보부 저 국정원과 그다음에 보안사 지금 옛날 기무사 지금이 기무사죠. 조난 자료가 접근을 못했다고 했는데 근데 자료가 제대로 돼 있을까요? 안 그러면 상당 부분 파기됐을까요? 보시기에. 지금 이제 그 문제는 저희가 이제 사실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런데 이제 이거가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자료는 그 반드시 조난되어 있어야 되고 파쇄했다면 누가 언제 어느 시점에 왜 파기했는지 이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있었냐 없었냐라는 논쟁은 두 번째고 예. 만약 그 문서가 없다면 왜 없앴는지. 근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결국은 파쇄를 했다 또는 그 자료가 없다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한 행위밖에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봐야 그것 되겠죠. 또한 중요한 조사 관점의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여하간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당장 의구심을 갖는 것보다 진실을 확인하는 것 진짜 있는지 없는지 예. 정말 알고 싶습니다.
예, 장준하 선생 의문사 얘기를 하자면은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인 김용환 씨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씨는 뭐 평소에 장준하 선생의 사인이 추락사다. 네. 내가 그 추락 현장을 봤다. 이렇게 주장해 왔고요. 그런데 아까 이정빈 교수 팀의 그 예. 부검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은 결국 김용환 씨는 거짓말을 한 셈인데요. 예. 특히 이번에 무엇보다도 그 37년 만에 예. 그 모습을 나타낸 그 장 선생의 그 함몰된 두개골을 예.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참 궁금해서 좀 여기저기 좀 알아봤어요. 예. 저한테도 사실 여러 언론사에서 이분과 좀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없냐고 연락도 오고 했는데 예. 간단하게 이제 이분에 대해서 성격을 정의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은 사실 이 목격자를 자처하는 김용환 씨로 시작하고 끝났죠. 예. 이분이 이제 자기가 봤다. 그리고 추락하는 거를 확인했는데 뭐가 의문이냐 이런 거고 이걸 이제 현재 그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예. 대통령 역시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혹이 뭐가 있냐 예. 봤다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주장을 하셨죠. 그랬죠. 김용환 씨는 이제 가장 최근에 이 서울신문과 이제 한번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최근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한 지난주 목요일인가 아주 최근이네요. 예. 지난주 작년에는 목요일 SBS인가 그 예, 텔레비전 예. 프로에 나왔었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분 주장하신 내용은 기존 주장 되풀이 하셨어요. 예. 새로운 내가 거고요. 봤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제 이번에 새롭게 유골 감정이나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냐라는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예. 어떤 증거가 나와도 사실은 그대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하늘이 무너지기 전에는 증언을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말씀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런 겁니다. 그가 믿는 하늘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하늘이 무너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이분 증언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하늘이 무너지기 전에 이분이 우리를 설득하셨어야 돼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분을 몰아가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 우리가 궁금한 게 있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늘이 무너지는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이분이 굉장히 나이도 드셨고 저도 이제 사람인데 몇 분 만나 보셨죠? 한 20여 번 뵀죠. 그래요? 뭐 인간적 정도 있고 또 예. 김치찌개 끓여서 같이 한 그릇에서 퍼서 나눠서 드시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예. 왜 이분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여쭤보는 걸 속 시원하게 분명하게 좀 설명을 못 해주실까. 이게 글쎄, 너무 그 인간적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보시기에.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주 그냥 논리정연하죠. 쉬워요. 예. 진실은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예. 많은 분들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진실은 간단하고 쉬운데 진실이 아닐 때 복잡해져요. 이분 설명이 그랬어요. 제가 좀 열심히 노력했지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절벽에 소나무 잡고 떨어졌다 하는 소나무 얘기도 했고 저도 지난번에 가서 소나무가 있는지 살펴서 봤는데 그 소나무 얘기도 진술이 여러 번 번복됐죠. 이분이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다시 확인한 건 자기는 소나무 잡다가 휘어서 떨어졌다. 이런 걸 사실 자기는 말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고. 첩보도에 그런 게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님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쓴 그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에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써서 이 책으로 내기도 했는데 예. 예, 정말 저희가 의아한 게 뭐냐면 장준하 선생님은 정말 역사적으로 딱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장준하 선생이 하산길에 소나무 가지를 잡고 내려오던 중 이 나무가 휘면서 그러면서 추락하여 실족사한 것이다. 근데 이 내용의 시작과 끝이 바로 김용환 씨였던 거죠. 예. 그런데 김용환 씨가 88년도 경찰 재조사 기록에서 예. 88년도에 이제 13년 만에 당시 조만우 국회의원이 그 국정감사에서 장준하 선생이 세인의 사이에서 죽음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재조사할 의지가 있는지를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했고 예.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당시 그 포천경찰서에서 재조사를 했는데
당시 이 기록을 저희가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폐기된 걸로 알려졌어요. 예. 근데 포천경찰서 문소구에 제가 직접 거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 경찰서 가기도 문턱 낮습니다. 기무사나 이런 데보다. 근데 예. 거긴 들어가서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오. 폐기된 걸로 알려졌는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기록이 필요하고 찾고 싶은 사람이 찾아야 기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기무사나 국정원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고 싶은 것보단 덜 찾고 싶을 것 같아서 그런데 하여간 이 기록 속에서 제가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예. 김용환 씨가 여기서 완전히 그 기존에 있는 대전제를 무너뜨렸어요. 뭐냐면 장준하 선생이 실족 추락사 할 때 나무 잡았다고 한 진술을 거기서 자기는 실족 추락사 한 거를 본 적이 없다. 에?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예,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이 예. 사망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소나무 가지를 잡다 추락했다고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고 당시 포천경찰서 경찰관이 물어보니까 예. 이분이 거기서 놀랍게도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사실 저는 그걸 본 사실이 없고 다만 사건이 일어난 며칠 후에 동아일보 기사에서 장준하 선생님이 소나무 가지를 잡다 휘어서 떨어졌다는 기사를 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동아일보 기자는 뭘 근거로 썼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또 동아일보 당시 이 기사를 쓴 장봉진 기자를 제가 찾아서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더니 장봉 기자 펄쩍 뛰는 거죠. 무슨 소리냐. 내가 어떻게 알고 그 기사 쓰냐. 장준하 선생님이 사망한 8월 17일 날인 다음 날 18일 날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이 의정부지청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그 조사실 그 검사실 서동양 검사실 앞에서 하루 종일 뻗치고 있다가 풀려 나온 사람을 보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을 해줘서 내가 쓴 거다라는 거죠. 그게 김용환 씨라는 얘기죠? 그게 김용환 씨가 그렇게 얘기해서 써줬다는 거죠. 그리고 김용환 씨가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75년 8월 20일 날 장준하 선생님이 그 장례식을 나가기 바로 전날 장준하 선생님 상가집에 방문해서 당시 문익환 목사님, 개운재 선생님 그리고 장옥원 씨 뭐 이런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또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진실이 계속 왔다 갔다 필요할 때마다 이른바 팔색조식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아유. 저희가 조사하면서 어려웠겠죠. 예. 그런데 바로 그 문제 목격자라는 김용환 씨가 지난 2004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 이 양반이 월간조선이나 조선일보하고는 자주 만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예, 활동기한 연장을 위해 장준하 선생님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 자신들의 밥통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내 인권을 짓밟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여기에서 이제 그 조사관의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억울한 말씀이시고 천부당 만부당한 주장이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죠. 이렇게 사실은 그분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분이 만약에 진실을 얘기하는 거라면 진짜 안타까운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 의문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득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장준하 선생님과 관련해서 저희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준하 선생님 유족이 이 사건 처음에 의혹을 가졌던 게 사건이 일어난 날 바로 그 낮 시간에 그 집으로 이제 한 통의 전화가 왔잖아요. 근데 그 전화를 누가 한 건지가 계속 오랫동안 의혹과 의문이었는데 당시 중앙정보부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그 문서에 장준하 선생님의 집에 전화한 사람이 바로 목격자인 김용환 씨였던 걸로 확인되는 문서를 저희가 찾았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국정원 문서입니까? 당시 중앙정보부 문서에 유족으로부터 그러니까 김용환으로부터 일행 중 한 명인 김용환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유족이 현장에 왔다. 즉 그 전화를 한 게 김용환 씨였던 거예요. 목격자.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여쭤보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중앙정보부 문서가 조작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저희가 납득할 수 있어야지 불리한 자료를 확인했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수사반장 보면 보통 이런 결정적인 서류나 자료가 나오면 진실을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봤는데 그날 저도 이걸 기대했는데 사실은 여전히 그냥 다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다 조작이다 이렇게 하시니까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 그 이정빈 교수팀의 그 유골 감정이 그 민간 차원 아닙니까? 대책위책에서 그죠? 그 기념사 앞에 하고. 근데
진짜 이번 이 감정이 민간 차원뿐만이 아니라 예. 국회에서 여야가 의견이 모아지고 또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과거 묵은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푸는 차원에서 같이 해서 어떤 공적인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맞습니다.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도 그 장윤아 선생 사모님 김희숙 여사 저도 대구로 가서 최근 작년에 뵌 적이 있습니다만은 만나서 뭐 사과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즉 장윤아 선생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 의지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의지를 갖고 계시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바라고요. 예. 그리고 아버지 시대 불행한 사건 자신의 사건으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난달 30일 장윤아 선생 결회장이 염수됐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뒤에 할까요? 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통합방송 일요방문 1964년 4월 19일 방송분 4.19 맞이해서 젊은이 학도들에게 오늘 좀 어디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나이 좀 먹었다고 하는 선배라고 하면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아마 저희 잡지사에 사시가 있다면은 그 사시는 곧 사에 무슨 표 같은 게 있다면은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 그런 것이 저희 표인데요. 사실상 4.19를 통해 가지고 그 젊은 학도들이 우리 후배들이 그렇게 많이 좀 죽었고 부상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선배되는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지키고 바로잡지 못했다고 하는데 부끄러운 것뿐이죠. 우리들 자신이 그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후배들에게 당신들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마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참 쑥스럽게 짝이 없는 얘기지만은 뭐 부득이 암만 쑥스럽더라도 현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후배들에게는 제발 좀 우리같이 이런 못난 선배들이 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다시 당부하고 싶고요. 그리고 4.19의 정신을 선배들이 살려주기를 바랐을 텐데 선배들은 4.19 정신을 못 살렸으니 4.19를 일으켰던 4.19의 그 장본인들이 4.19의 정신을 좀 살려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4.19의 주인들이 주인 노릇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장준하 선생의 육선을 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 말라는 선생의 말이 기절을 때리는군요. 우리가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때
갖가지 의문사의 전말을 남김없이 밝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부에 이어 고상만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과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 선생님, 아까 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장선생 사건 조사 의지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다 못했는데요. 그 얘기를 좀 더 해주시죠.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 이 사건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이제 아버지 유신 독재 시기에 발생했죠. 있었던 이제 불행한 사건이고 국민적 의혹 사건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외면한다면 그건 누가 봐도 참 부당한 그런 처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국정감사 당시에 이미 새누리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국회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데 당시 이제 국회 그러니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저하고 그리고 또 장남인 장호건 선생, 예, 장호 선생,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법의학 감정을 했던 이정빈 교수님, 그리고 목격자를 자처하시는 이제 김용환 씨 이렇게 4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을 했었었는데 그때 새누리당에서 끝까지 증인 채택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속기록에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뭐냐면 이분들에 대해서 뭐 국정감사에 나와 갖고 말씀을 하신다 해도 뭐 어느 정도까지 사실을 알 수 있겠냐.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 증인 채택만 하지 않는다면 차후에 대통령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그 특별법을 제정해서 장준하 선생님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자기네들이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약속 지켜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약속 지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이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38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걸 언제까지 진상규명을 하고 뭐 하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정말로 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38년이 아니라 38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밝혀야 될 진실이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밝히는 것. 그게 물론이죠. 그것이 제대로 된 그 나라의 국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좀 약간 좀 못 사는 나라라고 어떤 나라가 있다고 치면 그럼 그 나라에서 약 38년 전에 아니면 380년 전에 어떤 정적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의문사를 조사해서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를 보는 눈이 어떨까요? 그렇죠.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장준하 선생님 사건은 이미 이분은 우리나라에만 알려져 있는 분이 아니라 전 세계에 유명한 분이시죠. 박사의 사이 상도 받으셨고요. 그러면요. 그래서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장준하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조사하자는 게 아니라 장준하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 나라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적어도 그러한 사건의 진실은 그 유족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고 따라서 장준하 선생님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의지를 갖고 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장준하 선생님의 상식적인 사인에 대한 의혹을 국민적 의혹을 풀자고 하는 걸 끝내 외면한다면 저는 박근혜 정부라고 부를 수 없다. 이건 유신 19년 차 정부. 그걸 스스로 자임하는 불행한 결과일 거고 또 지금 현재 지지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 반등하는 방법은요. 누구나 볼 때 상식적으로 저럴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깰 때 국민들이 다시 보죠. 48% 이른바 그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상식을 깨는 것. 민생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진정한 민생은요. 국민이 알고 싶은 것,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 국민이 바라는 걸 하는 게 진짜 민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의혹을 규명하자는 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박근혜 정부가 유신 19년 차 정부가 되지 마시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정부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다만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면은
그런 기대를 갖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일쯤이나 아마 우리가 또 이 주제를 다룰 텐데요. 네.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현대사 연구원을 만들어서 예, 맞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 재조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에이. 이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예. 현대사 연구원 건 얘기는 예. 최근에 그 장 선생님 사모님 예. 김일숙 여사님 예. 뵌 적이 있나요 혹시? 그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이제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누구보다도 걱정된 분이 사실은 김일숙 여사 우리 장준하 선생님 예. 사모님 이 정말 누구보다 더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처하고 같이 지난 1월 말경에 이제 장 선생님 그 사모님 댁으로 방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가서 이제 이러저러 거기 사시죠? 예, 일원동에. 일원동 지금 살고 계신데. 그 아파트. 예, 삼성의료원 바로 예, 옆에 그 있는 앞에. 거기서 사시는데 가서 이제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하고 또 뭐 이러저러 말씀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예. 그 대선 결과 보시고 많이 마음이 아프셨죠?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많이 아프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처럼 그냥 아프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예. 진짜로 아프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온 12월 20일 날 삼성의료원에 가셨대요. 예. 진짜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뭐 이렇게 해봤더니 가슴 쪽에 예. 이 종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CT 촬영을 해보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 당시 그 담당했던 여자 의사가 그 가슴에 이제 요만한 종양이 하나 생겼다라고 해서 예. 장준하 선생님 사모님이 그랬대요. 종양이 요만해요, 이만해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진짜로 요만하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김일숙 여사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에 종양이 이만하든 요만하든 상관없이 나 5년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왜 5년을요? 그래서 이제 그 특별히. 5년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똑같이 담당했던 여자 의사가 웃으면서 이분이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의사는 예. 그 말 듣고 웃으면서 그랬대요. 어머니 왜 5년 더 사셔야 된다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예. 저 세상에 가서 장 선생님을 만날 텐데 남편이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 그래. 예. 그래서 내가 5년은 더 살면서 다음에 정말 좋은 사람이 돼서 지금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 듣고 제가 정말 가슴이 진짜 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가 다음에 정말 우리 장준하 선생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미래상을 만들어서 우리 사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뭐 우리 오늘 이 방송 내용을 청와대 관계자도 그 누군가가 듣고 네. 메모해서 필요하면은 대통령께 보고도 하겠지만은 예. 방금 그 얘기요. 그 장준하 선생 사모님이 지금 예.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가서 장 선생님한테 가서 예. 물론 이거는 뭐 예. 그 사후의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는 참 부끄러운 얘기고요. 예. 그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죠. 이런 네. 장 선생 사건이나 네네. 뭐 최정길 교수 사건이나 예. 그런 의혹 사건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그렇죠. 조금 그리고 의지를 또, 가지고 예.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 이 되돌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2007년도에 예.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시 그 이명박 후보하고 경선할 때 예. 2007년. 스스로 먼저 자청해서 장준하 선생님 사모님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찾아갔었죠. 그리고 찾아가서 그때 자주 찾아뵙겠다고 하고 또 장 선생님이 당시 자기 아버지하고 다른 길이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런 말씀하시고 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그 예. 후에 한 번이라도 그러면 연락 오거나 찾아가니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신뢰의 정치인, 약속의 정치인이시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어른에게 찾아가서 스스로 먼저 화해하자고 하신 분이 왜 지금 이렇게 야멸찬 모습을 보이시는지, 그리고 정말 그냥 평범한 정치인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정말 무게가 이렇게 큰 대통령께서 하시는 약속을 전 지금이라도 반드시 지켜야지 된다.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서 본인이 신뢰 또 약속 이런 단어를 언급하는 건 정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기 때문에 또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정말 나라가 국격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과거 2007년도에 본인이 스스로 하셨던 말씀처럼 장준하 선생님에게 분명하게 확인된 의혹을 좀 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2007년에 김희숙 여사를 만나 뵙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은 네. 그 이후에 뭐 자주는 몰라도 그래도 뭐 들어라도 찾아뵈었다면은 진정성이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물론이죠. 있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또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만나 뵙지 않는 것은 네, 진정성을 의심케 할 만한 대목이네요. 그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자, 우리 지금 장준하 선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장 선생 돌아가신 지가 75년이니까 벌써 38년. 38년 전. 네네. 그러니까 지금 장준하 선생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무슨 뭐 책에서도 잘 다루지 않고요. 그래서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장준하 선생 얘기를 하고 있는 김에 예. 뭐 고 선생께서 특히 장준하 선생에 대한 이해도 깊으시고 하니까 예. 이 시대에 예. 장준하라는 인물의 의미에 대해서 네네. 좀 한 말씀 해보실래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처음에 예.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뉴스에서 이제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 의문사를 언급하는 예. 8월 17일 날이 되면 이제 많은 언론들이 예. 그 장 선생님의 사건을 언급하는 기사를 종종 내보내곤 했는데 예, 그렇죠.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참 실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예. 장준하 선생이 의문사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댓글 1위가 뭐였냐면 뭐 난 또 개그맨 정준하가 죽었다는 줄 알았네. 뭐 깜짝 놀랐네. 뭐 그러니까 정준하는 알아도 장준하는 모르는 딱한 노릇입니다. 예, 이게 마치 그렇죠. 안중근 의사를 안과 의사라고 하는 거와 똑같군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나마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고 또 장준하 선생님이 진짜 독립운동가로서 또 민주화 투사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했고 또 예. 특히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예. 뭐냐면 그 장준하 선생님이 67년도에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하셨죠. 예,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당시 국방위원회 소속 예, 의원이었어요. 국방위원회 소속.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 당시 국회의원이 논산 훈련소에 가서 훈련병이 먹는 음식을 직접 떠서 자기가 먹은 국회의원이 당시 최초였답니다. 아, 장 선생이. 예. 그래서 군부에 당시에 있었던 보수적인 분들조차도 예. 진짜 장준하야말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구나. 이렇게 깨쳤다는 거죠. 그 예전 월남전 사령관이 누구셨죠? 지금 최명신. 예, 그분하고 또 월남전 그 사령관으로 한 분 더 있었는데 하여간 그분도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도 장준하야말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던 건데 보통 이제 저희가 사건을 조사하고 이러다 보면은 예. 사람의 암과 그러니까 그 밝음과 어두운 면을 이제 다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참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분한테는 안방에서는 또는 다방에서는 다른 얘기 하시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보곤 하는데 예. 그 이분에 대한 모든 행적 일지와 기록을 갖다가 그 당시에 꼼꼼하게 다 기재한 게 중앙정보부 당시 행적 일지였어요. 예. 제가 그걸 쭉 보면서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분은 10만 명이 모여 있는 장충당 공원 유세장에서의 말씀이나 안방에서 사모님하고 한 것까지 다 거기 기재돼 있었고 전화로 얘기한 것까지 다 기재돼 있었는데 거기서 하신 말씀이나 똑같았어요. 정말 이렇게 언행이 일치되는 분 정말 저는 놀라웠고 이런 훌륭한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보수적 정치인으로서 있었는데 이 장준하 선생님이 만약 지금까지 계셨다면 그 후에 진짜 제대로 된 나라에서 제대로 된 경쟁을 통해 예.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됐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고 보수의 지형도 예. 이게 정말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은 사실 보수라고 하는 게 부패한 분들이 누군가가 공격하면 자기가 보수라고 하고 그걸 공격하는 사람을 갖다가 종북. 진보도 아니죠. 종북, 뭐 빨갱이, 자경용공, 빨갱이 이런데 예. 하여간 이런 보수의 지형도가 많이 바뀌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네. 고 선생님께서 지하에 계신 장준하 선생에게 한 네, 말씀 네. 드리고 싶다면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감히 제가 장 선생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린다는 게 송구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장 선생님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 선생님은 못난 조상이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셨고 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참혹한 시대에 자기의 모든 사적 이익을 포기하고 공익만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예. 그런 분의 후손답게 저 역시 못난 후손이 되지 않겠다라는 약속 반드시 드리고요. 또 반드시 진실 규명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꿈꿔온 완전한 민주주의 또 완전한 인권의 나라 만들겠다. 그 길에 저부터 노력하겠다는 거 약속 꼭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고상만 전 조사관과 함께 장준하 선생 결의장 등에 대한 얘기를 두루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정운현의 타임라인 오늘 첫날 첫 방송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